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하노이 회담 결렬 왜 그렇게 됐는지 등등 모든 문제 함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셨죠? 예. 2월 28일 날 결렬되자마자 불과 한 1시간도 채 네네. 되지 않아서 저희 이강윤의 오늘과 인터뷰하면서 급전 여러 가지 분석을 그 바쁜 중에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지났는데 궁금증이 좀 몇 가지 더 생기고 더 커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우선 결렬되고 네. 나서 한 1시간쯤 있다가 트럼프가 일단 설명했고 네네. 그리고 그날 한 8, 9시간쯤 있다가 아주 심야에 북측 외무상 외교부장이라고 그러던가요? 거기에서 외무상이요. 리용호 네, 외무상하고 기자회견 외무성 부상인 그 최선희 부상하고 같이 네.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했죠. 북측 네. 얘기를 미측 얘기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실은 이러이러해서 결렬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북미 양측 발표로 그리고 다른 여타 정보들까지 함께 합쳐서 추론해 보건대 진짜 결렬 사유는 이 시간 현재까지는 뭐라고 보는 게 가장 맞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로 알려진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영변을 통째로 다 폐기하는 조건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미국은 영변 이외에도 북한이 폐기하기를 원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북한이 그걸 거부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제재 요구는 미국한테 그 지렛대 레버리지를 포기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들을 수 없었다. 네. 그래서 자기 본인이 사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이나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북측에서 요구한 거는 그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11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 민생과 관련된 5가지 제재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덧붙여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영변 핵시설을 통째로 폐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걸 문서에 포함을 시키는 것을 제안을 했지만 네. 미국 측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이 있어서 끝내 결렬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어제 오늘 들어서 좀 주목할 만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죠. 그 이제 존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미국이 생각하는 그 비핵화의 정의를 담은 문서를 건넸고 예. 김정은이 그거를 거부를 해서 회담이 결렬됐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주목할 것은 이제 그 비핵화의 정의가 담겼다라고 하는 문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예. 우리가 대개 이제 그 비핵화로 간다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고 또 핵물질도 폐기하고 또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핵시설을 폐기하고 이런 걸 갖다 비핵화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존 볼턴이 얘기한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생물무기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이 완전하고 광의의 비핵화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북한의 그 밝은 경제를 위해서 미국이 돕겠다. 이런 내용을 담았다는 거거든요. 네. 예, 사정이 이렇다면 처음에 알려졌던 것보다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더 근본적인 지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단순히 이제 북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흔히 얘기하는 대량 파괴 무기 또 그걸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모두 내놓으라는 얘기였고 네. 북한에서 이걸 받아들일 때는 이건 뭐 패전국한테 강요하는 일종의 항복 문서에 다르지 않다라고 옷 다 벗으라.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다른 어떤 대량 파괴 무기나 미사일 문제도 해결이 돼야겠습니다만 네. 현 단계에서 미국의 요구는 너무 좀 지나친 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좀 미국의 그 의도
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CNN, 폭스 등 방송 세 군데 나가서 아주 작정한 듯 들으라는 듯 미국민들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그리고 특히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볼턴이 작심하고 방송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관련해서 한 세 가지쯤을 연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죠. 일문일답식으로. 예, 예. 우선 그날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면 네. 확대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 회담을 했었죠. 네네. 그때까지는 특별히 뭐 결렬, 뭐 오찬 취소, 합의 서명 취소 이런 건 얘기는 없었고 바로 다음에 이어서 확대 회담이 열렸죠. 네네. 그리고 불과 몇십 분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니 이후 일정 다 연기한다 이랬는데 나중에 지금 볼턴의 증언에 따르면 네. 국문과 영문으로 된 우리가 미국에 제안서를 줬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줬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뭐 협상장에서 어느 쪽이 뭐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충 자료나 자기 발언을 뒷받침해주는 팩트나 뭐 데이터나 통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부터 시작해서 네. 핵 관련 플러스 뭐 생화학 무기 등등등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다 쏟아져 있고 그것을 마치 항복하듯이 다 저기 해라. 그러면 제재 완화해주고 제재 없애주고 너희들은 경제 대국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게 정상회담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네. 뭐 이미 이제 그 북미 간의 비핵화의 그 정의와 목표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전부터 뭐 잘 알려진 거였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뭐 실무회담도 있었고, 뭐 정상회담 그 이제 사이드 이벤트로 이제 뭐 폼페이오와 김영철을 만날 수도 있고 비건과 또 이제 김영철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이런 거다. 예. 라는 걸 좀 전달하면서 입장을 조율하는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였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정상회담 막바지에 뭐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문구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그걸 불쑥 내밀면서 그걸 받아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사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도가 지나친 그런 예. 너무 일방적이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좀 이렇게 모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뭐 그냥 아주 지연말달적인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을 툭 던져주면서 지금 어떻게 답을 내라는 식으로 지금 들리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진행된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서 불과 몇십 분 후에 모든 일정 취소하고 결렬로 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것은 사전 실무 접촉 때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확대 정상회담 자리에서 불쑥 툭 던진 것이다. 정상회담의 격이나 의전 또는 관행, 경우 이런 모든 것에 맞지 않는 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건 적어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미국이 계속해서 생화학 무기를 거론합니다. 뭐 WMD인가 뭐 그게 대량 살상 뭐 이런 거든가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량 파괴 무기가 되겠죠. 대량 파괴 무기. 네네. 그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생화학 무기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이고 이번에 또다시 그것을 강조해서 말한 뒷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생물무기하고 이제 화학무기 통칭해서 이제 생화학무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핵무기와 함께 보통 대량 파괴 무기로 일컫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화학무기와 그 생물무기의 어떤 정확한 살상 능력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정확히 어떤 수준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뭐 과거에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화학탄을 스커드 미사일로 발사하면 뭐 서울시 인구의 뭐 몇십 프로가 사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옴진리교 일본의 옴진리교 그 사형당했죠 결국. 사형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95년도에 그 대표적인 화학무기가 살인가스거든요. 예. 근데 살인가스를 이 옴질리고 그 신도들이 옥상 가서 뿌렸는데도 일본 당국이 몰랐고,
피해 본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하다 안 돼갖고 지하철에서 뿌려가지고 그 몇몇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사례에서 보여준 것처럼 상당히 그 위협이 과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던 거고요. 아하. 아무튼 그 미국이 왜 이 얘기를 갖다가 이번 2차 공정상회담에 꺼냈는가? 그거는 그 트럼프가 작년 5월달에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탈퇴를 하고 나서 북한과의 합의는 이란 핵 합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란 핵협정에는 탄도미사일도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 생화학 무기도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미국 쪽에서 그 다음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목표를 내셨던 게 FFVD지 않습니까? 이제 최종적이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되는 비핵화. 근데 여기 FFVD에 탄도미사일과 생화무기 폐기도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설마 이걸 정상회담에서 이걸 갖다가 들이밀지는 저도 좀 이렇게 미처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아마 그 존 볼튼도 그렇고 마이크 폼페이오가 FFVD를 계속 강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pompeo는 협상파고 볼턴은 이제 강경파고 이렇게 분류들을 많이 합니다만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50보 100보인 것 같고요. 예.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란 핵협정보다 강력한 북핵 해제를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목표다. 이렇게 좀 대통령을 설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지금 뭐 볼턴은 매파고 폼페이오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협상파 내지는 온건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 독인 객인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하셨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는 볼턴이 확대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했고 확대회담에도 참석했고 중간 실무 접촉 때도 꽤 역할을 했고 하노이 정상회담 약 일주일 전에는 부산에서 한미일 NSC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했다가 볼턴이 안 오는 바람에 취소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영변 이외에도 새로운 시설이 있더라. 그거 뭐냐? 그것까지 없애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 그것이 아마 회담 결렬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련의 움직임 뒤에 볼턴이 내가 이번에 그 악역을 혼자 총대를 메고 다 한다. 그런 얘기 추측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 추측에 대해서는 정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제가 정확한 내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볼턴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FFVD를 가장 강하게 얘기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고, 네. 국무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파트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협상 타결을 원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폼페이오가 CIA 국장을 맡을 때부터 그 누구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얘기했던 인물이고요. 네. 작년 7월달에 그 평양에 갔을 때도 일방적인 그 요구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교체 상태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그 폼페이오의 실명을 간혹 거론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폼페이오가 얘기하는 게 트럼프의 진심이냐.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원했던 것도 작년 그 6월달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한테 들었던 얘기와 폼페이오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다르니까요. 네. 그럼 이제 트럼프의 진위는 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2차 정상회담에 임했던 건데, 트럼프도 북한이 판단하기에는 그럼 뭐 그 폼페이오나 존 볼튼 못지않은 강경의 입장을 고수하는 걸 보고 좀 상당히 좀 회의감을 안고 좀 돌아가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존 볼튼 같은 경우에는 그 안보보좌는 맡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미국의 그 주류들이 그런 걱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뭐 노벨 평화상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욕심 때문에 북한하고 졸속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존 볼튼은 걱정하지 마라. 이 협상은 어차피 붕괴되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까지 포함하는 비핵화 문건을 김정은한테 제시하면서 김정은이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본인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이 협상은 이제 붕괴될 것이다라고 이제 쭉 얘기를 해왔던 것이죠. 예, 그 볼턴이 내밀었다는 국문 영문으로 된 문제의 그 문서, 그거 확대 정상회담 석상에서 북측에 내가 제시하겠다고 사전에 트럼프하고 그 정도 교감은 했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그런 말도 안 하고 볼턴이 예. 불쑥 내밀었다면 트럼프는 완전히 핫바지 허수아비 아니에요? 아이고 뭐 존 볼턴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도전할 만한 인물도 아니고요. 그건 뭐 이제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다 얘기는 예, 오가고. 예. 그러니까 그 영변 이외의 어떤 우라늄 농축설 이게 쟁점이 됐다고 한다면 네. 그 문제만 가지고 계속 협상을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절충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그러면 당신들이 그 지목하는 의심수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의 현장 방문을 허용하겠다든지 그렇죠. 이런 형태의 어떤 그 협상 이제 그 절충안을 가지고 협상을 계속할 수 있을 텐데 불쑥 뭐 비핵화 문건이라는 걸 꺼내놓고 사실상 이제 뭐 항공문서에 사인 받으러 온 것처럼 이런 그 모양새가 띄워지니까 북한도 더 이상 이 협상을 계속해봐야 뭐 남을 게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강하게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예. 볼턴이 오늘 CNN에 대고 이랬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은 실패한 게 아니라 잠시 스탑한 거다. 그리고 소득이 없다고만도 볼 수 없다. 아무튼 실패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워딩에 정 대표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마련한 안을 북한이 수용하면 그 최선의 결과가 될 거고요. 네. 예. 그게 아니면 뭐 이제 그 책임을 북한에 전가를 하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은 이제 북한을 계속 관리하면서 계속 가도 자기들은 뭐 손해볼 거 크게 없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언제든지 협상장에서 뛰쳐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중국 얘기도 꺼냈습니다. 중국 이제 다음 달 아마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서 무역 협상 최종 담판을 지어야 될 텐데 네. 중국과도 얘기가 잘 안 되면 나는 언제든지 뛰쳐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그 회담 결렬이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걸 좀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에 대한 일종의 압박 카드로 쓰겠다. 그런 의사를 갖다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이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본인이 어떤 그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면서 동시에 언제든지 협상장을 팍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 나라한테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삼은 측면도 있겠죠. 예. 트럼프는 그 말을 두고 쓰더라고요. 저기 뭐 자기는 언제라도 그만두겠다 뭐 어쩌고.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뭐 그렇게 썩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상당히 지금 헝클어져 있고 뭔가 좀 재조정해야 되고 하는 것을 남북 서로 느끼는 상황이 조성이 됐는데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렇게 한번 만날 그런 가능성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좀 장고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딱히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게 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카드가 마땅치 않다. 예. 그러니까 뭐 일각에선 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좀 강하게 추진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또 기자회견에서 못 박은 거는 다른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걸 본인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지금 그 한미 간의 논의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는 이런 점을 강조하겠죠. 본인들이 이번에 그 2차 북미 정상을 해보니까 북한이 제재 완화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이것은 곧 우리한테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레버리지가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북 제재에 관련해서 입장을 유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비핵화 달성에 유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네. 이제 오히려 이제 한국을 압박하는 이런 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남북 당신들끼리 뭐 이렇게 그러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강철 같은 대오를 유지해서 저 북한을 좀 확실하게 단도리를 하고 압박할 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올 거다. 그리고 문, 김 두 지도자가 만난다고 해서 특별히 꺼내 놓을 만한 게 마땅치 않다는 점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뭐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은 뭐 예정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물론 다분히 정서적인 희망인 건 압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길래 말이죠. 우리 예.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거는 북미 양자회담 구도로 맡기는 건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든지 우리를 포함하는 다자회담 구도로 바꾸는 게 가장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미, 중 이렇게 최고도 사자 회담 체제에서 뭘 풀어가는 게 어떨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좀 복잡했던 것을 가지런히 정리를 해주시고, 문제는 뭐고 알지 못하겠을 부분은 뭐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인터뷰는 예, 예. 그것들을 구분해 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